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미국에 계신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월요일 3월 1일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요즘 참 해가 빨리 뜨고 있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는 어두운 상황에서 촬영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자연 채광이 일부 이루어지는, 저 옆이 약간 밝죠? 네, 자연 채광이 이루어지는 정도로 날이 빨리 밝고 있습니다. 이제 아침마다 1분 그리고 저녁마다 1분씩 해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참 해가 길어지는 건 전 즐거워요. 어렸을 때 항상 해가 이렇게 떠 있어야 놀고 막 그래가지고 해가 지면 집에 들어가야 돼서 그게 항상 슬펐는데 요즘은 이렇게 유튜브에서 놀고 있다는 거. 네. 오늘 미국 시장은 역시나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마찰적 긴장 가운데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조금 지루한 정도 수준으로 여기서 시간을 꽤 오래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잘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한 다른 불거지는 일이 없는 한, 예를 들자면 중국의 급작스러운 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한 이 국면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자산시장의 움직임들이 토착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까지는 인내의 시간들을 잘 보내되, 그렇다고 뭐 이게 뭐 붕괴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요즘처럼 계속 하루 오르다 하루 떨어지다 좋은가 하다가 아닌가, 좋은가 아닌가 하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 분위기에 대해서 차차 오늘 증시각도기 3월 3일 수요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각도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디어 첫 번째 책 광고가 들어왔어요. 바로 이철님의 중국의 선택이라는 책이고 처음 북스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직접 읽어보고 내용이 괜찮은 경우에 한해서만 책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책을 봤는데 중국에 대해서 수많은 경험담과 뇌피셜들이 가능하고 현재 중국 상황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광고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짧은 시간 광고고 그렇긴 합니다만, 네, 그 현재 중국을 이 책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경사회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책을 직접 보시면 알 수 있겠고, 재미나고 그 약간 이식의 영역을 조금 더 키워줬다는 데서 책 읽는 시간이 보람찼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은 요리의 마법사로 만들어 드리는 3초 육수 순간도 절찬리에 판매되는데 저희 링크를 따라오셔야만, 유튜브에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유튜브 링크에 따라오셔야만 무려 18% 할인된 가격으로, 시중에서 어디도 이 가격이 없으니까 훨씬 싼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10만 돌파로 보내드렸던 책, 자, 이제 진짜 다 보내드렸어요. 소소하게 몇 분, 약 한 1, 2, 3% 안짝의 분이 책을 못 받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포기하셨으면 좋겠고, 그 환불이 필요하신 분은 환불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클립, 네이버 오디오 클립과 팟빵에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아침 시장 일찍 올라간다는 것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 오늘 그 소폭의 조정을 받았죠. 전일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저저 오른 거에서 일부 하락을 했고, 유럽 시장은 오늘도 아주 소폭이긴 합니다만 어제의 상승세를 또 연이어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달러는 소폭 약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만큼이 유로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엔화는 움직임이 없었고 원화는 약세, 위안화도 약세 흐름들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국 통화는 모두 약세, 유로 달러 기준으로 유로가 소폭 강세, 달러가 약세. 그러니까 유로만이 강세인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미국 금리가 조금 안정되는 흐름, 그래서 무려 10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약 한 2bp 정도가 떨어지면서 1.40까지 금리가 떨어지면서 안정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네, 금 가격은 소폭 올랐고 유가는 조금 빠지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4일과 5일 동안 4일에서 5일
유가 관련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유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그리고 3월까지는 150만 배럴씩 감산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지켜질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감산이 안 되고 조금 증산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들이 지금 시장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소폭 떨어졌고 구리 가격은 다시 무려 2%나 올라가면서 9,270달러를 하면서 한 200달러 이상 올라갔습니다. 인값도 0.6% 올랐고요. 비트코인은 2.56% 떨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그 미국의 증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오는 분께서 비트코인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뭔가 조사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시면서 비트코인이 2.6% 빠지면서 47,000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빠졌고요. 반도체 주식들이 3%나 빠지면서 칩 주식들의 전일의 상승폭을 거의 대부분 다 반납을 하는 모습이었고 아무래도 최근에 그 금리 움직임에 따라서 기술주들은 어제 큰 폭의 반등을 했습니다만 오늘 상당 부분 애플을 제외하고는 어제 오른 폭의 상당 부분을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애플은 2.09% 떨어졌고요. 아마존 1.64, 마이크로소프트 1.3, 알파벳은 0.25, 페이스북 2.23%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3%나 떨어진 탓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87% 떨어졌고요. 인텔 2.6, 퀄컴 1.76, AMD 2.6, 엔비디아 1.5% 빠졌고 테슬라도 4.45%나 빠지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전통주인 웰스파고는 0.13% 올랐고 버크셔는 보합 그리고 델타항공은 0.35% 오르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상황들은 마찰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이고요. 그 시장이 연준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우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이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죠? 연준이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는 인내할 것이고 본격적으로 경기 상승 그리고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되더라도 꽤 오랜 기간 금리를 올리지 않고 참을 것이며 경기가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 시점에 가서야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근데 여기서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는 건 어디서 판정할 수 있다? 오늘 발언을 했던 라이언 블레이너드 연준 이사께서 이야기했듯이 그렇죠. 고용이죠. 이제부터 연준을 행동하게 할 중요한 지표는 고용입니다. 고용이 온전히 회복되어진다. 여기서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는 건 또 뭐예요? 거의 완전 고용 수준까지 이른다라는 것이죠. 완전 고용 수준. 그 근처까지 갔을 때 연준은 행동할 것이다. 그전에는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데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그동안 뭐라 그랬어요? 이거 뭐 자연스러운 금리 상승이다 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금리 시장에 오늘 표현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 테이퍼링 없는 발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긴축 없는 발작. 보통 긴축 발작을 하는데 긴축은 하지도 않았는데 긴축할 거라는 생각에 발작을 한. 어머, 나 이제 큰일 났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정말 큰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 먼저 자빠진 그런 상황이죠. 네. 무슨 상상 임신인가? 맞지도 않았는데 너무 아팠던 거지. 맞지 않았는데 너무 아파서 쓰러진 거야.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안 때린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 상황이 최근의 상황인 거죠. 아주 웃기는 상황인데 시장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시장이 존재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가들께서 시장을 일컬어 뭐라? 조울증 환자다. 오죽했으면 조울증 환자라고 그러겠어. 아주 경멸적 표현 아닙니까? 시장에 대한. 근데 시장에 대해서 조울증 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때렸어. 그러나 누군가 맞아서 쓰러졌어. 시장은 맞고 쓰러졌어. 때린 사람은 없어.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이 나 안 맞았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나 안 맞았지? 나 안 맞았지? 아프면 안 되는 거였지? 하고 이제 채권 시장이 다시 되돌아왔어. 아무도 안 때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은 가시지 않는 거죠. 네. 현대인의 존재의 특성은 불안인가요? 네. 최근 시장의 존재의 특성은 불안입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불안은 결국 시간이 가야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시장의 참여자들은 인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설왕설래가 계속될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상황이냐면 BER 레이트라고 있잖아요. 블랙 이븐 레이트. 그러니까
그 본정금리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금리가 지금 벌써 2.4%, 5년물은 2.4%까지 막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옛날에는 2%또 경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2.5%면 정말 큰일 났어라고 했는데 2.5%다 왔잖아. 그러니까 큰일 난 거지. 그렇게 학습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학습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학습되어 있는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은 빠진다라고 이미 학습되었어. 근데 금리는 아무도 안 올리는데 이렇게 되면 금리가 올라야 돼라고 이미 학습되어서 시장이 먼저 달린 거예요. 이 정말 사이버도 아니고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죠. 먼저 시장이 갔던 거야. 먼저 시장이 갔는데 그러니까 연준은 계속해서 사인을 줘. 진짜 답답할 것 같습니다. 연준 입장에서 계속 사인을 줘야 되고 그 사인을 받아들일 때까지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된다라는 건데 결국 이게 왜 그럴까라고 고민해 봤어요. 저는 도대체 왜 시장이 왜 이럴까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경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아무리 팬데믹이 그리고 코로나가 부스팅 역할을 해서 시장을 상승시켜 줬지만 이게 인간의 본질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좋은 뉴스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는 뉴스는 아니니까 불안해. 분명히 불안한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어디 갔다가 내 돈만으로 투자한 게 아니야. 내 돈 내산이 아니고 남의 돈이야. 남의 돈 남의 산. 남의 돈 내산.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시장이 아주 불안해요.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써왔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결국 현재 상황들을 만든 것 아닌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해결은 언제? 경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물 경기가 회복된다. 진짜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기업 실적이 지금도 좋아지고 앞으로도 좋아진다. 오케이. 시장에 대해서 진짜 경기에 대해서 한번 베팅 해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형 금리 올려 나 괜찮아 나는 뭐 충분해 나 체력 되거든 형 나 때려봐야 나 하나도 안 아파 때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았고 경기에 대해서 확신도 할 수 없고 레버리지 차입도 많고 이래 버리니까 이게 조금 흔들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체력이 약한 상황에서 자기가 했던 이 지금 투자의 환경들이 뭔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투자한 기업들이 주체적으로 모든 풍랑을 헤치고 그냥 짱짱하게 그냥 쫙쫙 뚫고 폭풍을 뚫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외부 변수에 나는 종속되어 있다. 금리 변수에 종속되어 있다. 돈 빌려왔지. 금리 오르면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시장에서 시장의 주체들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흔들렸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얘기는 아니야.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오늘 금리가 안정된 이유 중에 하나는 라엘 브레이너드 고용은 연준의 심장이다라고 표현하신 분이죠. 고용은 연준의 심장이라고 표현하신 분께서 지난주 국채 시장의 매도 규모와 속도는 눈길을 끌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눈길을 끌었어. 그러면서 시장 그 전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 있으며 연준은 고용과 물가라는 두 가지 목표를 향해 진전을 늦추게 하는 무질서한 상태나 지속적인 금융시장 여건의 긴축을 본다면 우려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준은 어차피 고용과 물가가 이제 이렇게 눈에 가셔야 되게 좋게 보일 때까지 기다릴 건데 그거를 방해하는 흐름들은 잘 관찰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좀 문제가 되지 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쨌든 이걸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 채권 시장은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장이고 이 발언이 얼마나 완만하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금융 여건은 여전히 완화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금리가 올라도 여전히 완화적이다. 이런 거지. 따져보면 너들 한번 생각해봐. 너들 말이야. 이 팬데믹 이전에 금리 얼마였어? 2%도 넘었잖아. 2%좀 했잖아. 지금 금리가 높은 거요? 아니잖아. 왜 자꾸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현재 금리 올라가는 거는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베이스를 지울 수가 없어. 이분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그런데 유럽에 비하면 굉장히 다르다는 거지. 유럽은 아주 똥줄이 탔습니다. 파비오 파네타 ECB 이사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수익률 곡선의 스티프닝은 이게 플래트닝 붙는 거고 스티프닝 벌어지는 거예요. 금리가 벌어지는 거, 스티프닝. 이걸 스티프닝이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지. 이거는 반갑지 않으며 뭐라고 얘기해?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건도스 ECB 부총재는 유럽 경기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 경기 회복 반등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상반기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잔뜩 웅크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예, 유럽은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금리 인상했죠. 금리 상승 용납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에 비해서 그 미국의 연준은 상당히 여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 4일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내일 모레쯤 되겠죠. 내일 모레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가 되게 이제 또 관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예, 파월 의장 발언을 이제 모두 기다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양책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기로 하고 상원의 법원 표결을 위한 절차를 시작을 했고요. ISM 뉴욕 2월 뉴욕 비즈니스 여건 지수가 전월 51.2에서 35.5로 급감해서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아무래도 셧다운 영향이 컸던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인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당분간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은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 수 있을 것이냐? 수출도 그렇게 좋았는데 어제 그러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역시나 눈치 보는 시장이 조금 더 진행이 될 것이고요. 투자자들이 포기하는 그 시점부터 시장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뭐라고요? 리플레이션 플러스 리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대처할 수 있는 자산은 뭐다? 기업 자산 그리고 실물 자산이 인플레이션을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 국면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목격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희망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잘 견디는 또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